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이 토지 투자 언어, 토지 기초반이죠. 오늘은 농업 경영처에 등록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농업 경영처에 등록하니까 좀 생소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투자 언어가 맞습니다. 투자 언어. 굉장히 생소하죠. 이게 어느 때 나오냐면 우리가 농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면 농취증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이 상태인데 이 농취증을 받고 매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등록을 하던 첫 번째는 농지대장이었습니다. 농지대장. 농지대장은 뭐냐면 농지를 얼마큼 샀다, 임차했다, 작용한다, 어떤 농지의 현황을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주말 농장도 그러니까 1000제곱 미만도 전부 다 1평방미터 이상은 전부 다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 농대장이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농업인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농취증을 예전에는 농지원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을 등록하기 때문에 농업인 요건으로 확인됐는데 이제 폐지가 되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바뀌면서 1제곱미터 이상은 모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여건으로는 이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가 바로 농업경영처 등록입니다. 농업경영처 등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농업인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등록하는 거죠.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등록하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 주말 체험 농장은 등록이 된다? 안 되는 거죠. 1000제곱미터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미만이죠. 이상부터는 농업이니까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물론 이거 적게 이거보다 적은 방법으로도 농업경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까요? 비닐하우스는 330평방미터에서 비닐하우스 이 농지에서 하시면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건 예외적인 걸로 보고 일반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을 등록을 해야 이 농대장이 있어야 이 농업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직 농지도 매입하지 않은 분한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생소해요. 농지대장도 좀 새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 용어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데 더 생소하죠.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까지 제가 설명해야 되나 고민됐습니다. 실전 시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등록을 해야 혜택들이 꽤 많이 받아요. 농업인 혜택. 예전에는 농지연부 혜택에서 받았다면은 이 농지가 없어지면서 농대장만으로 혜택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게 어떻게 된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그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인이 된다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 접근하신 분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농업인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법인 동업법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앞서서 요 정도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등록 요 정도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농업경영체 등록하니까 사업자 등록처럼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처럼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농기계를 등록을 하는 거죠. 왜 농기계 등록을 할까요? 이게 있어야 사실 농사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농사했다고 했는데 농기계가 없어요. 그것도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농기계를 등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지는 당연히 등록하지만 인적인 현황이든 뭐나 당연히 등록하지만 농기계 등록이 일단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농업 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됐죠. 농업 경영체 등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농지연부가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관리가 되면서 농업인 확인 방법이 이제는 농업경체 등록에 대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무적인 개념을 잘 정리하면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이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등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뭐 사업자 등록처럼 알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처럼. 사업자 등록처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고, 그러면 뭐 사무소를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농지원부는 농지 보유, 자격 여부를 따졌다면은 자격, 보유하고 자격, 농업경영체 등록은 자격을 위한, 제가 얘기했죠? 농기계 등을 등록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또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뭐가 할까요? 등록을 해야, 기본적으로 국경이든 삽자르든 등록을 해야 농사를 짓는 거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러니까 보유 임대농지에서 농기계까지 구분이 되면 확실히 농업인이 아니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에 따라서 정책이나 인사했던 새롭게 정립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포팅한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확인서 어디서나 이렇게 한번 이것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지우겠습니다.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제는 전국 시군구 읍면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스가 이거 뉴스에서 한번 볼까요? 뉴스가 잠깐 보면은 이 한국농어촌 방송 그 뉴스인데 가까운 읍면 등에서 발급받으세요.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가까운 읍면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런 농사가 말이죠. 그 말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농업경제 등록항서. 이게 보면은 금융기관의 융자, 보조금, 특히 보조금이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농업, 이게 이 경제 등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좀 봤죠? 요거를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뒤에 쭉 한 번 더 볼 건데, 요 내용인데 한번 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농업 관련 융자 보조금도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증명서를 각 거주지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발급받을 수 있어서 이제 고령층이 대다수 있는 농업인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렇게 해서 이제 9월 20일부터 이때 9월 20일부터죠. 2021년입니다. 20년이죠. 이때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이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발급받을 수도 개선하였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경영주 정보 외에 농지, 면적 등 경영 정보를 수록하고, 그 다음에 이건 등록번호 뭐 수록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 있었죠. 농업 경영 정보는 농업, 임업 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인은 융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뭐 한다고요? 농업 경영처를 등록해야 된다. 이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예전에는 농업인은 이렇게 불편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뭐 농림 사업 정보 시스템이나 무임 이런 발급비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제 있어서 대다수가 이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직접 방문 현투명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정부 입사 여기서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한다. 추진하였다. 그래서 확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 입사에서 해서 이거 등록이 이제 가능합니다. 발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하나 보면은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서비스입니다. 이게 클릭하면은 요게 이제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이게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규 등록 신청 있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신청 이렇게 본 휴대폰이나 공인 IPN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변경 등록. 변경 등록이 이제 처음에는 신규 등록이 많지만 한번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변경 등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변경 등록. 이렇게 보시면 있고, 이런 내용은 조금씩 볼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서 발행. 등록하면 그때가 증명서 보조금 받을 때와 같은 증명서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정보 등록 신청 안내 이렇게 있고요. 문의 콜센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콜센터가 여기가 이게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등록을 하면. 그렇죠?经济 지원 사무소도 있고, 이제 주소지를 쓰면은 이제 사무소 있고, 여기다 전화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잘 얘기해 주거든요. 여부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요 메뉴를 통해서 보는 되는데 요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농업경영책 등록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연결된다. 국민과 그 품질 관련에 연결 따로 이렇게 됩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볼 겁니다. 요 내용은 볼 거거든요. 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요로 클릭하면은 따로 이제 사이트에서 연결해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해 제공한 조금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이게 경영체 등록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좀 알아보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뭐냐? 누가 대상이냐? 농어촌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융자 대출도 그 농협에서 이제 꼭 필요해요. 이제 그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신규 등록해야 되겠죠. 농업법인은 누구만 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신규 등록 대상입니다. 그렇죠? 등록 요건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 품목, 사육 규모, 곤충이나 가축 키우는 거 있죠? 이런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서 신청 등록이다. 이 가능한 시점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농지를 낙찰받았어요. 아니면 농지를 매수했어요. 근데 농사가 재배가 농지가 있죠. 아무것도 안 심었어. 그러니까 재배할 거다. 예정.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이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신청하는 겁니까? 이게 뭔가를 심었어. 뭐 최소한 싹이 보인다든지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 그래서 이거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장님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러 하는 데도 꽤 많죠. 발급받으면은 아 신청을 하였구나.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현장 확인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현장 실사 이건 100% 갑니다. 실사를 100% 갑니다. 현장에 가서 아 농사를 지었네. 그러면 신청 등록이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겨울에 갔다. 겨울에 신청했어요. 이게 뭔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겨울에는 싹이 안 나니까 뭐 겨울에 나는 것도 찾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싹이 안 나는 거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냐? 아 봄에 다시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시점에서 신청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떤 개별가 되냐면 좀 더 볼게요. 이거 아래 있고 충족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요거 있죠? 요 세 개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 이렇게 나와 있죠? 농작물을 재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농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600, 200 평방미터, 660, 200평방미터죠? 200평 이렇게 200평 이상의 채소, 과실, 꽃, 그 화훼식물 이런 걸 재배하는 거죠. 아니면 농지에 100평 이상의 고정수온실, 비닐하우스 말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농지 대장의 경제 현황이 주말 체험 영역인 경우는 안 됩니다. 확산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 주말 체험,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 갖고 있어요. 여기서 농작물 재배할 때. 그러면은 주말 체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말 체험이 농대장이 있으면 이건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고정시 온실 100평이다. 그럼 농대장이 그때는 농업으로 돼 있겠죠? 그때는 받아주는 거죠. 그럼 농지대장의 경제 현황이 주말 체험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주말 체험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00평방부터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농지에다가 바로 농사 지었어. 그럼 바로 농업경제에 등록이 되냐? 그게 아니죠. 농대장을 먼저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말체험 영농이 아니라 뭐라니까 영농경로 농업인으로 되어 있으면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신청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농지를
나는 샀을 때 몇 샀을까요? 한 1100 샀다고 할까요? 1100 샀어요. 농지 이만큼, 농지 샀어요. 근데 이만큼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만큼 뺐어. 농지를 이만큼만 지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그 사람 다니기다 이렇게 해놓고 안 지었어. 그래서 그거도 990만 지었어. 너무 극단적으로. 990만 지었으면은 이건 농업 경채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조건 뭐야 돼? 농사 짓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요게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요. 여기 이상이 되어야 이게 농업경채 등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농지를 딱 1050만 샀어. 그러니까 넉넉하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농지에서. 근데 농작물 재배가 1050이 아니라 그 900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지? 이렇게 900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차라리 요거 두 개를 검토해야 돼요. 비닐하우스로 간다든지, 그래서 버섯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뭐 토마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배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가서 신청을 해야 되지, 농지를 딱 1000제곱미터 사가지고 농업 경영체 등록한다. 이게 조금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실사가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태블릿 있죠? 태블릿이 저는 태블릿을 많이 봤는데 아니면 노트북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노트북 가지고 나와서 항공사진 봐가면서 딱 농지를 딱 보는 거예요. 경계를 딱 측량하는 거야. 이렇게 찍어봐요. 그다음 농지 현장에 가니까 딱 덮어. 그 지도가 딱 그러면 면적이 정확히 그 자리에 바로 나옵니다. 현재 즉시 나옵니다. 바로 즉시 바로 나오면은 아 이건 농업기업 등록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유를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제 등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 여기서 온실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화훼장만 한다든지 이렇게 요건을 받은 다음에 다시 신청해야 돼요. 다시 신청해야 이게 농업경제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해가 되었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사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등록 요건. 여기서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는 농작물 재배도 할 수 있지만은 가축 사육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떠냐면 가축 사육. 이거는 100평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물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별표 2의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을 키우는 사람. 그게 별표 2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축, 소나 말, 노새, 당나귀는 2마리 이상. 뭐 차교육은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이런 거. 뭐 면양, 염소, 개, 오소리 이건 중가축이죠. 이만큼 키우거나. 소가축은 토끼를 100마리 키우거나. 가금은 그러니까 뭐 닭이라든지 1000마리 이상 키우거나. 뭐 산란용 이렇게 키워야 농업 그 경영체 등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1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대가축 사육 그래서 이제 요게 이상의 이 농지에서 뭐 이 기상의 이 가축 사육 시설 면적에서 대가축을 사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규정도 있구나. 그리고 자세히는 몰라도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 대가축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뭡니까? 조금 전에 같은 100평이었습니다. 100평. 그렇죠? 가축 사육은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 사육도 있습니다. 곤충 사육도 있습니다. 곤충 사육은 여기서 곤충 사육 생산에 대해서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신고 확인증을 받은 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울 때 나는 키운다고 해서 신고 확인증을 받은 사람만 되지 그냥 키워놓고 신고 안 하고 나 키웠어요 하면 안 받아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겠죠? 그래서 요런 거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죠? 요런 거를 직접 신고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신청 시점은 그 확인할 수 있는 거, 완료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너무 많은 내용으로 했는데 좀 잘라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정보는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너무 길게 하면 집중이 흩어지니까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